네, 이번 시간에는 챕터 6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이번 시간에 노조법상 근로자를 볼 텐데요. 수험생님들 중에서 간혹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이 노조법상 근로자는 나중에 노조법 배울 때 그때 나오는 근로자 개념인데 왜 이렇게 앞서서 공부를 같이 합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있으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파트는요, 노동법 총론이라고 해요. 아직 개별법과 집단법으로 들어가는 강론 분야에 들어가기 전에 비슷한 개념들을 추출해서 비교해보고 또 거기에 주요 개념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제 총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총론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념이 나왔고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는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러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요,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하고 달리 근기법상 근로자는 그 개개인의 어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이나 휴게나 등등 근로 조건 등에 관해서 다툴 때 또는 근로관계 종료, 해고 등을 다툴 때 이제 문제되는 개념이고요. 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뭐 그야말로 노조법, 집단법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로자가 노조원으로서 활동하려고 하는데 사용자가 그 노조원을 우리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근로자는요 노조 활동을 하고 싶어 해요.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그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 근로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에다가 너 뭐 어떤 불이익한 어떤 처우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대상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한다면 그 근로자, 노조원이 그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가 부당노동 행위를 한다고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 근로자에 대해서 불이익한 취급을 했다 해가지고 부당노동 행위가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이 이제 다루어지는 분야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 그걸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노조법상 근로자이고요. 개념 또는 의의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이런 개념 의의는 반드시 법전을 보고서 그거 가지고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암기하려고 하시는 분은 조금 너무 힘들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법조문 가지고 쓰시라는 것입니다. 노조법은요, 근로자라 하는 것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수입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근기법상 근로자의 구별, 우리 이거는 이미 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설명하면서 노조법상 근로자와 구별 공부했었거든요. 반대입니다. 똑같은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기법상 근로자는 국가의 관리 감독 분야이고요.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노조 활동, 즉 그 근로 3권 또는 노동 3권 보장의 필요성, 이것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인데요. 종래 판례는요. 종래 판례는 골프장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박지순 선생님도 그러시고 이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왜 근로자 개념을 굳이 물론 이제 그 취지는 다르겠지만 그 근로자 규정 취지나 이런 것들이 다르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법조문도 조금 달라요. 대부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근로자 개념을 달리 볼 큰 실익도 없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 박지순 선생님 외에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뭐 교수님들이 그렇게 보신다 하더라도 판례는 이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 종래는 아무튼 이렇게 같은 것을 봤습니다. 판단 기준도 동일하게 봤던 것이죠. 근기법상 근로자와. 근데요, 판례가 태도를 변화했습니다. 자, 판례는 아직 구직 중인 여성, 구직 중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아직 구직 중이기 때문에 그분은요, 그 어떤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죠. 그 부분은 아직 근로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로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자, 근데 문제 판례는 이런 구직 중인 여성이라 하더라도
노조원으로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혁명적인 그런 판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직 중인 여성도 조합원으로 하는 그런 그 서울 여성노조의 설립을 반려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자, 우리 노조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설립 신고서와 그다음에 노조 규약이 필요한데요. 이 규약 그 뒤에 그 설립 신고서 뒤에 노조원의 명단이 쫙 나와요. 그런데요, 이 명단에 보니까 아직 그 해당 어떤 기업의 그 기업뿐만 아니라 아직 직장 이 이제 없는 분도 계시고요. 또 실제로 규약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규약을 봐보니까 규약에 노조원으로 가입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아니 글쎄 어떤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구직 중인 사람도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규약을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할관청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아직 근로자도 아닌데 특히 근기법상 근로자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을 노조원으로 삼고 있는 것이냐,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규약을 시정하라 이렇게 시정명령을 이제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시정명령이 불응하고 이제 다투는 것이죠. 이 사안에서는 만약에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 관할관청은 이러한 어떤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하죠. 이 반려는 거부란 표현이었어요. 거부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반려 또는 거부하니까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판례는요, 이러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설치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자, 노조법에서 말하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거나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근로자는 아니죠. 그리고 구직 중인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구직 중인 자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로삼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어떤 때는 노동삼권이라 표현하게 되고요. 어떤 때 판례가 근로삼권이라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로사건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사용종속관계뿐만 아니라 근로삼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박지순 선생님은 그때 이 판례 이후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판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판례가 너무 특이한 판례였던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봐야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똑같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또한 판례는 아직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은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영일만 하운노조 설립을 인정하면서 자, 설립 신고 당시에도 근로삼권 보장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등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근로삼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근로자도 인정된다 이렇게 판례가 보았습니다. 자, 이 최근 판례 경향은요. 요거는 만약에 보시고 헷갈리면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판례가 이제 약간 별도의 그 사용 종속성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인데 이게 특이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적어놨더니만 그 질문들이 많이 나오세요. 실제로 수험생님들이 뭐 사용 종속성 필요 없는 거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좀 뭐 암기하고 할 필요가 있성이 있는 부분은 이 판례 변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 세 번째 최근 판례 경향 요거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자, 판례는 최근 다시 골프장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자, 노조법상의 근로자 경우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징표를 임금의 종속성 판단 요소보다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그리고 근로자가 독립해서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 주로 업무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판단하는 평가 요소로 삼아야 한다라고 판시했고요. 자, 이 점이 뭐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사용 종속 관계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제하긴 했다. 이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보통 사용 종속성은 기본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판례가 변환됐지 않습니까? 근기법상 근로자와 달리 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는 달리 보는 전제 하에서는 굳이 사용 중소성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의 판례다, 판례 태도가 그런 것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노조법상 근로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 특징 첫 번째, 자, 임금 등에 의한 생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면 직업, 종류 등 이제 제반 요소들은 근로자성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즉, 어떤 급료, 임료 받으면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는 달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법조문 보시면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하고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하고 처음 보시는 분은 뭐 거의 동일한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세히 보시면 틀려요. 조금 다릅니다. 그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서는요, 급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런 요건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점이 좀 다릅니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 뭐예요? 그거 해당 회사예요, 회사. 회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필요 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즉 근로자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례가 보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근기법에서는 임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요, 저 여기에서 그 노조법에서 근로자 개념에서는 급료라는 표현을 쓰고요. 사실은 뭐 임금이나 급료는 똑같긴 똑같아요. 그런데요,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서는 뭐가 틀리냐면, 자, 다음 임금뿐만 아니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들은 임금이나 급료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은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판례는요, 임금하고 급료만 똑같은 것으로 보고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예를 들어서 KDP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이거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가셔가지고 근로자 개념을 넓히려는 시도, 즉 급료는 아니지만, 즉 임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게 되면은 그런 받을 목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해주면은 그것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요것 때문에 이제 그 KD의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그 근로자 인정 여부하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인정 여부하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연이어 보겠습니다. 골프장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자, 문제점. 골프장 캐디가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상세히 살펴봤어요. 그죠? 어차피 캐디가 징계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임금 받는 것도 급여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등등 그 지위 또 어떤 징계 받는 것도 아니고 봤었죠. 자, 그렇다면은 노조법상 근로자성 이것마저도 부인될 것인지 여부, 요것이 문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판례는요. 자, 판례는 요거는 판례는 우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판례가 그 패디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인정된 근거, 제가 두 문자 같은 어떤 키워드 암기했잖아요. 뭐예요? 시계 필휴 휘감 피세징 아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요,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하는 데 있어가지고는요, 요거는 또 제가 또 한번 만들어봤어요. 요거는 피지 매출 인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각 주에 달아놨어요. 피지 매출 인정. 이렇게 피지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특히 여성 예비 노무사님들 같은 경우는 피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달리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캐디들이요, 4단계의 경기 보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캐디 마스터, 이게 팀장이에요. 우리 그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에서는 그 팀장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팀장 등 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는 점. 실제 지시 안 받지 않잖아요. 나가세요. 출장하세요. 출장, 필드에 나가세요. 이런 지시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상 지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캐디는 4단계 보조 업무가 종료되면 소외 회사로부터 보수, 즉 KDP를 받고 있다. 이게 회사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그 4단계로부터 받는 것이긴 하지만, 자, 이것이 KDP가 근기법상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근로함으로써 받는 어떤 급여 아닙니까? 만약에 그 골프장에서 KDP 받지 마세요라고 하면 못 받아요. 즉, 이 KDP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지금 골프장이 규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KDP 정도 인당 또는 시간당 얼마 딱 정해놓고 있어요. 통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KDP, 사용자로부터 통제받고 있는 KDP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KDP는 근기법상 임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못 볼 바도 아니다. 즉 본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판례는 못 볼 바도 아니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해하기.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못 볼 바도 아니다. 이렇게 이걸 실생활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실상에서는 이런 것들 거추장스러운 표현은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캐디의 업무의 성질이나 소외회사에 출근해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출근해야 하는 등, 매일 출근 하여야. 왜냐? 이게 법원에서 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니까 매일 출근 같은 거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출장 유보 또는 제명 이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간단히 잠깐 배우면서 우리 캐디 중 한 분이 난 노조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30일쯤에 아직 그 개장할 때거든요. 골프장은 12월 중순 이후에 폐장합니다. 아직 한창 막 골프 치고 있는 그런 때인데 나 안 나갈게요. 이렇게 통보했단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뭐예요? 회사의 그 골프장의 방침에 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 사안에서는 안 나갔던 거에 대해서 제명 처분한 거 이거 정당하다 봤습니까? 판례가요. 즉 사실상 보니까 매일 출근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 피지 매출 보건데 자, 다른 회사의 취업이 사실상 곤란하고 이런 점 등을 비춰보면은 캐디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보았습니다. 자, 검토 보시겠습니다. 자,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받아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법조문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검토하라고 해서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쓴 것들 이렇게 구색을 맞춰가지고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타인과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한 당의 노무공급 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 계약 등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용 종속 관계는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의 지휘 감독 관계 여부, 보수의 노무 대가성 여부, 노무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사용 종속 관계 및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의 근로자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법리와 결론은 제가 판례에서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결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시면 아주 완벽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종속 관계 및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 여기 같이 봤잖아요. 그런데 최근 변경된 판례는 굳이 이 사용종속 관계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판시했다. 이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구직 중인 노동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문제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노동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 태도는요. 판례는 노조법 2조 1호 4호 라목 법무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서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그 노조법 2조 4호 라목 본문 굉장히 중요해요. 본문에 말하는 근로자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사용자의 고용에 현실적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자인 자도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4조 라목 본문입니다. 본문 단서로 그 본문 단서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본문입니다. 나중에 요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거 한번 풀어볼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구직 중인 노동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검토. 근기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이 구별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적용요건을 하고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적용요건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산별 노조, 직종별 노조, 지역별 노조, 심지어는 일반 노조 있어요. 일반 노조. 여러분 드라마 송곳에서 보시면 일반 노조 등장합니다. 일반 노조 뭐예요? 뭐 청소하시는 분, 또 뭐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일반 노조 결성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어떤 해당 직장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직 중인 노동자라 할지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판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자, 송곳이란 드라마 나온 지 한참 됐고 저는 그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 말씀드렸죠. 이 드라마 여러분들이 혹시 그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세요. 그 이유는요. 이게 막 과장된 부분이 보니까 조금 제 실무를 하다 보니까 과장된 부분이 다른 드라마보다 굉장히 조금이에요. 오히려 현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참고가 돼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노조법 분야에 있어서는 거기 피켓팅하는 모습들, 노조 파괴하는 모습들,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모습들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꼭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세요.